안녕하세요. BGN CEO 류낙형입니다. 오늘은 이익 소각과 관련해서 그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요. 그것과 연관해서 기본적으로 이익 소각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판결 예를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그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궁금하시죠? 그 아래 하단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예, 저희 캠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법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 분들도 또 대표님들도 다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그 유튜브 들어보시고 예,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익 소각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 소각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적은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고 싶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관점을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면 개인적으로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죠. 이익잉여금을 왜 처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주식을 이동할 때 그 세금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세금은 주식 가치와 연동할 수밖에 없고 그 주식 가치는 잉여금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자기 주식을 그 이익 소각한다라고 할 때 그 전 단계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정관의 규정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정관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취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취득의 목적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취득의 목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지 배당소득세를 낼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화면에서 한번 잠깐 보시면 주주가 예, 법인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대표님이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장 주식, 가지고 계신 비상장 주식을 법인에다가 양도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주식 양도 대금을 이제 입금을 주주에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익잉여금 한도, 즉 그 잉여금 처분 한도 내에서 그게 가능한 건 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매각하는 주주 입장,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소각 목적이냐, 양도 목적이냐. 자, 오늘은 이 소각 목적을 볼 건데요. 소각 목적이라고 하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45% 누진과세, 종합소득,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되니까요. 당연히 45% 누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구간의 가장 높은 구간이죠. 5억이 넘으면 그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배당소득세라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높은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고 내가 예, 자기 주식을 소각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시기 싫으시죠. 예, 그래서 그 소각 목적으로 하면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라는 말씀은 그 전에 저희가 강의할 때 잉여금 처분 강의할 때 여기 당연히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여기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자기 주식을 그 이제 소각하기 전에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본인 주식을 본인이 직접, 대표님이 자기 주식을 직접 회사에다가 취득해서 이제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어,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 이후에 배우자가 이제 회사가 배우자의 주식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주식처분대금 활용해서 당연히 이제 지급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세무처리도 똑같이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이죠. 다만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증여 시점의 평가액. 예,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그 시점, 증여 시점, 그 시점에 평가를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처분 시점의 평가액. 예, 남편으로부터 예를 들면 증여를 받은 시점에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받았을 것이고 그 주식을 회사가 이제 처분하는 시점, 회사에 처분하는 시점에 그 평가액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 텀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죠?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이 안 생기는 거고 차익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이익이 없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배당소득세는 거의 없죠. 요게 이제 배우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증여하고 이익 소각하는 이거를 이제 이익 소각한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누적 증여액 확인.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그 가액들이 합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니까 뭐 그 전에 그 증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3억까지 증여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6억을 추가로 증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10년 이내에 그러면 9억이 되는 거잖아요. 증여액이 합산해서 그리고 계산한 다음에 이제 하니까 어, 아무래도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3억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한 3억 정도만 추가적으로 증여해서 하도록 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요 증여액 그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그 누적 그 증여액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을 보시면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6억 원어치를 여기 뭐 증여 시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가를 해서 본인이 소각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제 취득해서 회사가 취득해서 본인의 주식을 바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6억이다라고 하면 이전에 그 차액이 대표님은 보통 설립할 당시에 갖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통 이제 새로 주식 평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차익들이 되게 크겠죠.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5천 그 배당소득세가 대략 한 요 정도 생깁니다. 배당소득세가. 근데 배우자 증여를 여기서 한번 하게 되죠. 쿠션을 한번 주는 거죠. 예,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이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평가 6억. 예. 그리고 회사가 취득할 때 텀이 없으니까 증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취득을 하게 했으니까 회사가 취득을 했으니까 텀이 없고 예. 6억 그대로 소각하니까 차익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배당소득세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당연히 많이 했겠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가지금을 남편이 다시 이렇게 뭐 소비대차 계약을 쓴다든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받아서 가지금을 선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어, 세무서로부터 타겟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익 소각이라는 절차 자체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2023년부터는 증여 후, 증여 후에 소각할 때까지 1년 이상의 경과 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그 전에 세법에 개정을 했었다가 23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고요. 25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경과 기간을 두도록 했었죠. 지금 시행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각 절차에서 배우자 증여 시에
주식평가 금액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 배우자 증여할 때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일단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으려면. 그리고 주식의 취득 과정과 소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상법상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사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잘 지키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다음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이제 가야 되겠죠? 요걸 한번 보실까요?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있나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쵸? 배우자 증여 후에 소각을 했을 때, 예, 6억의 가치평가, 주식평가를 6억 원어치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회사가 배우자의 주식을 6억에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익이 없으니까, 예,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후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액면 그대로 6억 다 보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6억이 아니라 7억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면 1억은 세금이 필요하겠죠. 예,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과표만큼은. 그래서 예, 총세금 970만 원. 1억을 주면 6억 903만 원이 예, 그 7억을 줬을 때 세후 보유액이 유로탄 6억 9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요게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계산을 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만들 때.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판결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주 유사한 건데, 이 조세심 판원에서 한 거잖아요. 2020년에. 예, 그래서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 배당 소득을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이게 뭐냐면 배우자 증여를 해서 배우자가 이익 소각을 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이제 그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된 건데, 예, 이건 이제 그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거는 애초에 남편의 소득이야라고 해서 남편 보고 예,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거죠. 예, 이렇게 배우자를 통해서 하면 세금이 없으니 아니야, 예, 종합소득세를 과세해버린 거죠. 배당소득을 남편 소득금액에 합산해버린 거죠. 예, 요지는 배우자에 대한 쟁점 주식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 예, 남편이 선택한 거죠. 예, 법적 형식, 이익소각이라는 형태로 해서 조세 피해 목적에서 조세 피해 목적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배당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남편의 예,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라는 거예요. 예, 그 배당 금액을 그 자기 주식 소각한 것을 예, 고스란히 다 예, 합산하라는 거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니까 예, 얼마나 세금이 많겠습니까? 아마 40%에서 45% 세율을 아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익 소각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편 소득에다가 얹어서 다시 과세하라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는 판결을 한 거예요. 이익 소각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뭐 나중에 저희 회사의 그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음, 다른 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최근에 여기 보시면 변론 종결 시점을 한번 보세요. 2023년 3월 22일, 판결 선고 2023년 4월 26일에 엊그저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하라는 겁니다. 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예, 종합소득세를 조세심판원에서는 부과하는 게 예,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 취소에 이제 소송을 한 건데, 예, 여기 보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반대 그 판결을 한 거예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예. 여기 보시면 피고는 동안양 세무서장이에요. 원고는 예, 당연히 그 회사 주주이자 대표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부가처분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 얘기냐면 어, 주식회사 어떤 회사가 이제 옛날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예, 주식평가에서 5억 8천만 원만큼 여기 배우자에게 예,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 한도 내에서 예, 증여세 신고한 거예요. 세금 없겠죠, 당연히. 한도 내에서 했으니까 5억 8천으로 평가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소각했고 그래서 주식을 예, 매입했다 회사가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보셨던 조세 심판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겠죠. 세무서에서는 자 그런데 예, 여기 대표님이 열받았겠죠. 예,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제 그거예요. 예,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신의 가지입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예. 그리고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예,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실질과세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피고는 이제 똑같은 주장을 했을 거고요. 피고는 이제 세무서겠죠?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16,000주가 예, 2,500 소각을 했으니까 예, 13,500주가 된 거예요. 예, 된 거고 이 보면 그 법원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법하다. 예. 왜냐? 이 법률 행위가 가장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예를 들면 이거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예. 증여시 가액평가가 과소하면, 그쵸. 증여세 부과될 수도 있었겠지만, 과소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허위의 의사표시한 거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라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원고가 배우자 증여 공제 제도를 통해서 증여세를 증여세를 부담하지 부담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고는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서 예, 지배구조 강화하기의 목적이었고 양도가 그리고 이 사건 양도는 가지입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비율의 감소,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유지를 하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 원고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가지입금 없을 수도 있다. 예. 그 목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재무구조 좋아졌고 예. 그리고 절차적인 것들 당연히 잘 지켰고 해서 애초에 그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거를 국세청에서 뭐 그 위에 상위 법원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또 나중에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판결이 나온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의 기본적인 절차, 주식평가나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지키면 글쎄요.
활용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